자, 그다음에 명나라까지 오늘 해야 되거든요. 이제 명나라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 책이 명나라 때 쓰여진 책이에요. 패브리카라는 책이에요. 놀랍죠. 명나라 때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책이 나왔어요. 서양에서. 이때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God to human, from God to human, mythos to logos 이거랑 비슷하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럼 여기서 God은 어떤 의미일까? 크리스천리티를 의미해요. 크리스천리티. 당시 다크 에이지에 있던 기독교 중심 사상을 벗어난 거죠. 그 기독교 중심 사상, 이렇게 다크 에이지에는 뭐 음악을 해도 신을 위하여, 미술을 해도 신을 위하여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의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의학이 중세 시대 의학은 거의 신부님, 수녀님들을 통해서 발달했어요. 근데 이 명나라 때 서양에서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관심사를 다시 사람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을 그림으로 그리고 음악도 세속적인 음악을 하고 엄청난 변화였어요. 이 변화가. 의학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이때 들었던 기치가 다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리크 필로소피, 뭐 애리스토텔, 플라토 이런 사람들 기억하시죠? 히포크라테스 왜 이때로 돌아갔어야 됐을까요? 고대 에인션트 그릭에서도 똑같이 인본주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변화가 미토스 투 로고스였다고요. 안 그래요? 미토스 투 로고스가 그때 일어났던 변화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from Christianity to human을 외친 거예요. 이런 르네상스 때. 이게 철학과 문화에서 일어났던 변화인데 이게 결국 의학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 전까지는 human body는 cannot be harmed, should not be dissected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 중국에서도 컨퓨셔니즘 바탕에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죽어서도 절대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서양도 똑같았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그림은 자체를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뒤에 나오나? 베살리우스가 이 패브리카를 쓸 당시에 대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자 봐요. 베살리우스가 인체를 해부했다면 아나토미를 이제 찬 거예요. 그냥 그 전에도 아나토미가 많았지만 베살리우스 이전에는 이제 중세를 거쳤으니까 다크 에이지를 거쳤으니까 별 의미가 없었다가 베살리우스가 실제 신체를 해부해서 잘라 보니까 뭐랑 달랐냐면 갈레누스의 아나토미랑 달랐어요. 갈레누스는 Ancient Greek의 뭐 의학의 아버지 이런 사람이에요. 요때 그러니까 한 다이너스티 장중경 살았을 때쯤 사람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더 전이고 이때 고대 그리스는 정말 인본주의적인 시대였거든요. 이때 해부학도 많이 발달했었고 갈레누스가 쓴 책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서양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경전화했어요. 이걸 독트리나화했어요. 독트리나이즈해서 뭐 성경 무오론 하듯이 이걸 가지고 1000년을 써먹은 거예요. 1000년. 틀린 게 없다라고 믿고 살은 거예요. 그랬는데 요 젊은 교수 새끼가 난데없이 해부를 해보더니 야 갈렌이 틀린 것 같아. 내가 잘라보니까 목에 혈관이 갈렌의 디스크랍한 거랑 다르게 생겼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새끼 족치자 해서 쫓아냈어요. 대학에서. 그때 그 다른 교수들이 했던 그 변명이 기상천외예요. 야 네가 자른 건 사형수잖아. 일반 사람들이랑 당연히 다르게 생겼지. 감히 갈렌을 모독해? 네가 감히 황제내경을 모독해? 일단 개소리를 시전한 거죠. 그러고 나서 베살리우스를 쫓아내요. 근데 베살리우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살리우스가 쫓겨나가지고 대히트를 쳐. 이 책 자체 봐요. 천지개벽할 책이잖아. 전 세계로 히트를 주고 뭐 떼부자가 되고 명망을 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베살리우스가 100년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화형당했을지도 몰라요. 시대가 중요해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 베살리우스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적 풍토가 이 베살리우스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의 철학과 문화가. 이해가 가시죠? 뭐 뉴턴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거인의 어깨에서
봤을 뿐이다.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다. 비슷한 게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엄청난 시기였는데 명나라는 뭘 했느냐? 신유학에 빠져 있었어요. 네오 컨피슈니즘. 그러니까 주자학 가지고 그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뭐 갖고 싸우느냐? 기가 먼저냐, 리가 먼저냐 이 갖고 싸우던 시기가 조선 다이너스티가 명나라 때. 되게 서양과 동양이 사실 이때 명 다이너스티 때 쫙 갈라지게 돼요. 그 길이. 이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시기고 동서양의 큰 차이를 만들어요. 또 명나라 하면 이렇게 뭐 금병매나 서유기가 쓰였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역사는 명나라 때 있었던 의사나 책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러티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명나라 때 책을 제가 가르쳤을 때 이때가 서유기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책이 쓰였구나 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뭐 경제적으로 또 컬처럴하게 발달했던 시기고요. 이때는 훨씬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게 덜했던 시기니까요. 이 원나라 때 시작했던 이런 많은 의학 이론들이 명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리파인돼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어티에서 사이언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휴먼으로 갔는데 차이나는 더 사변적으로 갔어요. 오히려 훨씬 그 구체적이었던 학문을 하던 게 차이니즈 메디슨인데 사실 명나라를 거치면서 훨씬 사변적으로 갔어요. 그 네오 컨피슈니즘의 이론 효과도 많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대학이나 중용이나 우리가 사서삼경을 그렇게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의대 처음 들어갔을 때 맹자를 1장부터 외웠어요. 그냥 그게 시험이에요. 한의대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F는 안 받았어요. 그래도 공부해서 D 받고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역사 교육의 중요한 부분도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의학사를 가르쳤던 저한테 교수님들은 주로 그냥 그 중국 의학이 어떻게 지났는지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유럽의 해부도예요. 14세기에. 이게 동양의 해부도예요. 같은 14세기에. 어느 게 더 구체적이에요? 진짜 잘라보고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잘라보고 그렸다고요, 진짜 이거. 무슨 서양의학은 뭐 저기 사변적이고 동양의학은 뭐 동양의학은 사변적이고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영국에서 발견된 해부도예요. 13세기니까 1200년대네요. 이게 뭐 혈관이 이렇게 가서 뭐 인간의 몸을 기계처럼 그려놨잖아요. 뭐 장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려놨네요. 위장이랑 이렇게. 이게 비슷한 시기에 원나라 때 해부도예요. 엄청난 퀄리티 차이 아니에요? 이게 동서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1400년대 이런 그림을 그리던 새끼들이 갑자기 명나라 때 1500년대 16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 천지개벽이죠. 반면에 동양의학이 끼친 영향은 어땠냐면 이런 그림을 그리던 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바뀌었어요. 훨씬 사변적으로 변했죠. 실제 잘라놓고 보고 그렸던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관념적이 됐죠. 그러니까 필라소피를 떠나서 의학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의학도 역사, 뭐 철학 이런 인문학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이게 EBS 다큐멘터리거든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의 해부와 달리 동양의 해부도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활발한 신체다. 신체의 모든 세포는 활동해야 된다. 쉼 없이 접속하고 변이한다. 그걸 표현하기 전에 선이 이렇게 터프한 게 아닐지. 생명이란 유형의 생리와 무형의 정신이 결합해야만 가능하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을 오버랩시키다 보니 그림이 좀 웃기게 된 것이다.
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머릿속에 궁금해요. 나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이 글이에요. 이런 게. 뭐 해학적이래요. 이 비장미, 서양의 해부도는 정교하고 비장하대요. 인체의 건강에 대한 이데아적 표상이 깔려 있대요. 동양의 신체는 유머러스하대요. 부처님과의 얼굴 같대요. 어디 그래요? 이게 훨씬 희화적이고 웃기죠.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일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따위로 해석하는 거야. 동양과 서양은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하고. 그 말이 너무 이게 뭐야 이게 그 뭐랄까 이게 좀 구린 것 같아. 난 이게 중2가 쓴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쓴 동의보감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내가 환장하겠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사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그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본초 강목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이희진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희진 선생님이 쓰신 본초 강목 그림이 있어 일단 책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림이 있다는 거. 자산어보 얘기했었죠. 자산어보에 그림이 없는 이유가 정약원 선생님 반대를 해서 없어요. 이 전초 강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목차예요. 이 현대 교과서의 목차인데요. 현대 교과서의 목차는 뭐 열을 끄는 약, 뭐 설사시키는 약, 뭐 습을 빼는 약, 땀을 내는 약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책에는 서양 의학의 약초 분류 책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 이런 게 시작이 돼요. 청나라 후기에. 그 전의 책들은 명나라 때 책인데 본초 강목만 해도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어요. 불, 땅, 돌, 흙, 뭐 플랜트, 곡식, 야채, 과일 어때요? 약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플랜트는 플랜트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약초를 열을 꺼주는 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 약초는 100년 후에 열을 꺼주는 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 이게 열을 꺼주는 약인지. 그것도 한 가지 약초는 대체로 굉장히 복합적인 효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수이기도 하고 조기축구를 하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한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약초도 사실 명나라 이전엔 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동의보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게 굉장히 한약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논의를 나중에 또 다시 해볼 텐데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건방지게 약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약은 당신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었다고. 그러니까 국화라는 것이 여러분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화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국화는 식탁에서 식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례식 가서 조화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뭐 들가에 펴서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국화의 어떤 성질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국화는 두통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순간 국화라는 존재를 양약처럼 규정지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 국화라는 약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화라는 걸 바라볼 때. 그래서 본초 강목의 이런 구성체계가 굉장히 그 오센틱한 한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구성체계고요. 그 다음에 이시진 선생님이 진짜 멋진 게 이 본초 강목의 책을 보면 예를 들어 인삼이라는 항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의학에서 인삼을 배울 땐 성질이 따뜻하다고 배워요. 그 다음에 뭐 기를 보한다 이렇게 배워요. 정리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시진 선생의 본초 강목에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기술이 돼 있냐면 인삼이다 그러면 어떤 책에서 무슨 책에서는 차다고 했고 어딜 치료한다고 했다. 무슨 책에서는 따뜻하다고 했고 무슨 치료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 태도예요. 난 너무 이 책을 보게 되죠. 이제 인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근데 이런 현대 교과서는 딱 정해놨어요. 인삼은 따뜻하다. 누구 맘대로. 난 되게 짜증나죠. 이런 제일 싫어하는 새끼 벤스키. 그러니까 한약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잘. 여러분이 동양이니까 그게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인삼은 얘네들한테 그냥 무조건 따뜻한 약이에요. 근데 이시진 선생님은
책마다 다르게 기록해놨어요. 그 레퍼런스를 다 달았어요. 무슨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보면 인삼이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제 인식론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코끼리를 보는 눈이. 이렇게 보고 나면 인삼이 이런 놈이구나 하고 좀 알게 돼요.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기존의 리터레처를 리뷰한 다음에 실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서평인데 본초 과목의 서평이 아니라 인문학 서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 본초 과목에 대한 역사서에 대한 서평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물로 쓰인 본초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시진이 독자들 스스로 경험하여 분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내 책에 있는 건 나는 여러 책을 리뷰했지만 실제 연애들이 베리파이해야 한다. 이시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대를 거쳐 축적된 문헌적 권위,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황제내경이든 본초 과목이든 뭐 동의보감이든 이런 데 있는 문헌적 권위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 확인되는 개인적 경험, 그러니까 실제 경험, empirical 한 권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인가? 이시진은 둘 다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납비, 이 책을 쓴 저자예요. 납비는 이시진을 문헌학자로 보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문헌만 리뷰한 것이 아니다. 문헌들은 사물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그 축적이라는 건 역사적 축적이죠. 경험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확인하게 한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verification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임상실험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 이 verification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가지고 있다. 둘 다 적당한 결론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시진 선생님의 본초 과목을 보면 99% 이 문헌적 리뷰예요. 이 책 자체는. 이시진 선생님이 개인적 경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인식 방식 중에 눈으로 본 것의 우위를 언급하였다. 이시진 선생님이. 경험을 통해서 베리파이 돼야 된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이게. 근데 지금의 한의학의 태도는 고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교조화 하는 게 너무 심하죠. 그래서 뭐 한자로만 쓰였으면 무조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뭐 인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도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럼 연구를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요. 그러니까 고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그걸 베리파이 할 수 있거든요. 이신 선생님의 책은 이게 다 저걸로 시작해요.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레퍼런스를 다 밝혀놨어요. 그 다음에 본초 과목 이름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책이고요. 이시진 선생님 대단한 학자예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 치매도안에서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침구대성이에요. 침구대성. 이 책에서는 본초 과목의 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책에서는 모든 침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침 자리와 침법과.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이 한 가지 책에. 그래서 제가 명나라를 인사이클로피디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명나라 때도 다시 한번 수많은 학설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이에요. 이 명나라 때 학풍이에요. 그게. 뭐 이천샘의 의학입문, 동의보감 다 그렇게 하나의 책으로 정리한 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침구대성. 본초엔 본초 과목, 치맨 침구대성.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초 과목, 침구대성. 의학입문은 뭐랄까 그 종합서적이에요. 이것도. 이 제목 자체가 입문서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투청. 뭐 이건 넘어갑시다. 이게 명나라의 좀 한약의 특징 좀 이해가 가시죠? 금원 시대에 일어난 학설들을 집도성에서 발전시킨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송금원은 다 주자학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이 펼쳐놓은 것을 계속 주자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재해석의 학문이죠. 재해석의 학문인데 그거를 또 재해석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변적인 얘기죠.